제 생각엔 혼돈의 반란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이 SCP-재단을 없애려는 적이면서도 어쩌면 재단이 직접 만들어낸 괴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SCP-재단이 존재하는 세계에는 재단만 있는 게 아니죠. 변칙 존재를 숭배하는 집단도 있고 돈을 받고 사고 파는 조직도 있으며 아예 세상에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단과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혼돈의 반란입니다. 혼돈의 반란은 쉽게 말해서 SCP-재단과 전쟁을 벌이는 무장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테러 단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르죠. 이들에게는 연구원도 있고 군인도 있으며 정보를 빼내는 요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단처럼 변칙 물체를 직접 확보하고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그걸 다루는 방식입니다. 재단은 위험한 변칙 존재를 발견하면 일단 사람들에게서 숨기고 격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혼돈의 반란은 다릅니다. 쓸 수 있다면 써버립니다.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무기로 만들고 돈이 된다면 거래하며 작전에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대입니다. 일반적인 군대라면 총이나 폭발물 같은 장비를 먼저 경계하면 되는데 혼돈의 반란이 공격해 온다면 그들이 어떤 변칙 물체를 가지고 올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혼돈의 반란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본부 하나에서 모든 병력이 움직이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독립적인 조직이 각자 떨어져서 움직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한 지역에 있는 혼돈의 반란 기지를 찾아내 파괴했다고 해도 다른 지역의 조직까지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각 조직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만 알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는 재단 정보를 훔치고 누군가는 변칙 물체를 연구하며 또 누군가는 직접 재단 시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조종하는 상위 지휘부가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평범한 군대라면 왜 이런 명령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움직일 텐데요. 혼돈의 반란에서는 왜 이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장 요원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오는 건 그저 짧은 명령뿐이죠. 어떤 사람을 납치해라, 어떤 물건을 가져와라, 어떤 시설을 공격해라. 당장 보면 서로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임무인데 몇 년이 지난 뒤 이 행동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반란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무작정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집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계획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죠. 그렇다면 이런 조직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 먼저 하나 알아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SCP에는 모든 작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정해진 세계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혼돈의 반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이야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러 설정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혼돈의 반란의 시작에 SCP-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설명 중 하나에서는 1924년 재단 소속 조직 일부가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만 빠져나간 게 아니었죠. 재단이 가지고 있던 변칙 물체까지 들고 사라집니다. 재단의 훈련 방식을 알고 있고 시설 구조도 알고 있으며 변칙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재단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후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혼돈의 반란이 되었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도 만들어졌습니다. 몇 명이 단순히 배신하고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재단 내부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졌다는 설정이 등장한 거죠. 이 이야기는 1920년대로 올라갑니다. 당시는 세계가 큰 전쟁을 겪고 난 직후였는데요. 재단 역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칙 물체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단 내부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엄청난 기술들을 계속 창고 안에 가둬놓기만 해야 하는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변칙 기술이 있다면 왜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는가?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체가 있다면 왜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하지 않는가? 재단 내부 일부 인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재단 최고 지휘부에 속했던 인물들도 있었죠. 이들의 생각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변칙은 반드시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생각이 재단의 기본 방침과 완전히 반대였다는 겁니다. 재단은 변칙이 아무리 유용해 보여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격리하고 통제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에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창고 안에 가둬두는 게 정말 인류를 위한 행동인가? 결국 이 의견 차이는 단순한 회의나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단 내부 인원들이 서로 다른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하죠. 시설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고 연구원들이 움직이며
결국 무장 인원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단 안에서 재단끼리 싸우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한쪽은 현재의 방식을 지키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재단 자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약 2년 동안 이어졌다는 설정이 있는데요. 결국 기존 재단 세력이 승리하면서 반대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죠. 모두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라진 연구자료도 있었으며 없어진 변칙 물체까지 존재했습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신들의 기술과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적을 직접 만들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그 생존 세력이 훗날 혼돈의 반란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설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혼돈의 반란이 처음부터 세상을 파괴하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시작은 오히려 변칙을 인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조직이 하는 행동은 처음의 이상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반란 탄생에는 이것보다 훨씬 기괴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설정인데요. 재단에는 최고 지휘부를 직접 보호하는 극비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붉은 오른손이죠. 재단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그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병력입니다. 그런데 한 설정에서는 이 부대의 일부를 이용해서 재단이 비밀 조직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적은 간단했죠. 재단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시설을 공격하고 물건을 빼돌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까지 제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단을 공격하는 반란군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재단 최고 지휘부의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단이 가짜 적군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이런 조직이 필요했을까요? 재단이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문제가 발생하면 혼돈의 반란이 한 일이다 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재단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는 비밀 도구였던 셈이죠. 그런데 1948년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가짜 반란군이었던 사람들이 진짜로 재단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죠. 재단 인원을 실제로 공격하고 중요한 변칙 물체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재단이 적처럼 보이도록 만든 조직이 진짜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이상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엔진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장치입니다. 이 기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불분명한데요. 일부 설정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혼돈의 반란 최고 지도자는 이 장치를 통해 어떤 계획을 전달받죠. 문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일반 조직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은 전체 계획이 아니라 작은 명령뿐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반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별것 아닌 물건 하나를 훔칩니다. 몇 달 뒤에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연구원을 납치하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다른 재단 시설 하나를 공격합니다. 처음 보면 아무런 연결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전부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혼돈의 반란이 정말 무서워지는 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혼돈의 반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직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군대처럼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데요. 각 지역에 흩어진 여러 조직이 각자 임무를 따로 수행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한 조직이 잡혀도 전체 정보가 노출되지 않죠. 현장 병사를 붙잡아 신문한다고 해도 최고 지휘부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수행한 작전이 무슨 목적이었는지도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계급도 상당히 철저합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일반 전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변칙 세계에 대해 많은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 위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요원들이 존재합니다. 전투뿐 아니라 잠입, 정보 수집, 납치, 변칙 물체 운반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보다 위에는 연구 책임자와 군사 지휘관들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여러 조직을 통제하는 상위 지휘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에는 기술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 병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명령은 계속 내려오는데 최고 지도자를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돈의 반란의 두 번째 특징, 사람을 굉장히 쉽게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병력이 전멸하는 직전까지 실행합니다. 겉으로 보면 작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혼돈의 반란 입장에서는 그 죽음 자체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단 경비 병력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일부러 공격 병력을 희생시켰다면 전투에서는 졌지만 진짜 작전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혼돈의 반란을 상대하기 어려운 거죠. 상대가 지금 이기려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지려고 싸우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변칙 존재를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재단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사용하지 않고 격리하는 것을 우선하죠. 혼돈의 반란은 반대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총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면 사용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이용합니다. 실험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까지 집어넣기도 하죠. 이들에게 변칙은 재앙이라기보다 하나의 기술에 가까운 겁니다. 네 번째는 정보전입니다. 혼돈의 반란이 재단보다 병력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싸우는 것보다 내부 정보를 빼내고 배신자를 만들며 운송 경로를 파악하고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리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재단에서 출발한 조직이라는 설정까지 생각하면 이건 더 위험해지죠. 재단이 시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변칙 물체를 어떤 방식으로 운송하는지, 어떤 정보가 중요하게 취급되는지까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조직원조차 전체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혼돈의 반란을 가장 미스터리한 조직으로 만들죠. 재단은 최소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변칙 존재를 확보하고 격리하고 인류를 보호한다. 하지만 혼돈의 반란은 최고 지휘부가 원하는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혼돈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너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대체 뭘까요? 가장 단순하게 보면 SCP 재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재단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혼돈의 반란 입장에서 보면 재단은 세계의 변칙적인 힘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도 재단이 결정합니다. 인류 전체가 사용할 수도 있는 기술을 몇 명의 사람들이 숨기고 관리하고 있는 셈이죠. 혼돈의 반란은 이 구조 자체를 부수려고 합니다. 변칙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그 힘을 감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설정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인간과 사회 자체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발전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납치하고 인류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실험하죠. 재단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상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결국 목적만 보면 혁명가처럼 보이는데 그 방법을 보면 재단보다 더 위험할 때도 있는 겁니다. 혼돈의 반란이 위험한 이유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재단 시설을 공격했다고 해서 그 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SCP를 훔쳤다고 해서 그 SCP 자체가 목표였다고 볼 수도 없죠. 어쩌면 경비대가 이동하게 만드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재단이 새로운 보안 규칙을 만들도록 일부러 유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10년 뒤 다른 작전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엔진이 등장하는 설정을 따른다면 이들의 작전은 더 기괴해집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행동이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조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는 혼돈의 반란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정말 막은 건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재단이 그 작전을 막게 만드는 것까지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혼돈의 반란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이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조직 탄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재단 내부 일부 인원들이 재단의 운영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는 설정이 있죠.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장 충돌로 발전하고 재단 내부에서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전쟁은 기존 재단 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상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져나간 인원과 기술이 혼돈의 반란의 시작으로 이어진 거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혼돈의 반란이 재단 밖에서 갑자기 나타난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내부 갈등에서 태어난 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48년의 배신입니다. 붉은 오른손 일부를 이용해 만든 가짜 반란 세력이 있었다는 설정에서는 이들이 결국 실제 재단을 공격하게 됩니다. 재단이 자신들의 비밀 작전을 감추기 위해 만든 조직이 그 구조와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버린 거죠. 재단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훈련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재단을 공격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한 재단 시설을 노린 작전입니다. 혼돈의 반란은 무작정 정문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으고 내부의 약점을 찾아낸 다음 필요한 인물을 제거하고 원하는 변칙 물체를 확보하려고 했죠. 이런 사건을 보면 혼돈의 반란이 싸우는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목표는 시설 전체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변칙 무기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재단이 운반하고 있던 강력한 변칙 물체가 혼돈의 반란에게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는 사실상 목표를 놓치지 않는 저격 무기처럼 사용되는 물체도 등장합니다. 총 한 자루라고 생각하면 별것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변칙적인 성질입니다. 평범한 저격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리
때문에 빗나갈 수도 있고 바람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물체 자체가 목표를 마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혼돈의 반란은 이런 식으로 재단이 가둬놓으려고 했던 물체를 실제 전투 장비로 바꿔버립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한 소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혼돈의 반란은 다른 변칙단체와 관련된 작전 중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을 확보합니다. 이 소년에게는 정신과 관련된 변칙 능력이 있었는데요. 혼돈의 반란은 소년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죠. 기억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 변칙적인 자극을 가하면서 능력을 실제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결국 이 소년은 실제 작전에까지 투입됩니다. 그런데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혼돈의 반란은 자신들이 연구하던 소년을 직접 제거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돈의 반란이 내세우는 말과 실제로 하는 행동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인류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인간 한 명을 하나의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변칙 조직과 거래한 사건도 있습니다. 혼돈의 반란은 모든 변칙 물체를 직접 사용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판매하기도 하죠. 변칙 물체를 거래하고 그 대가로 돈이나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다음 목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반란에게 SCP는 괴물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하며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한 거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단이 하나의 변칙 존재를 보고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가둘까라고 먼저 생각한다면 혼돈의 반란은 이걸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부터 생각하는 셈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차이가 두 조직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혼돈의 반란이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재단의 악당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단과 너무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둘 다 비밀 조직이고 둘 다 변칙 물체를 확보합니다. 둘 다 무장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자신들의 행동이 결국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방향입니다. 재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혼돈의 반란은 그 세상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SCP가 있는데 재단이 그걸 평생 가둬놓는다면 그게 정말 옳은 행동일까요? 반대로 그 기술을 사람들에게 공개했다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혼돈의 반란은 어쩌면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조직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왜 좋은 걸 숨기고 있지? 라는 단순한 의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희생하고 변칙을 무기로 만들며 결국 자신들이 비판했던 재단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돈의 반란을 단순한 테러 조직이라기보다는 SCP 재단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또 하나의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납치, 습격, 배신, 변칙물체 탈취가 전부 하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면 혼돈의 반란이 원하는 진짜 목표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